김성민 지점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업적이 확실히 지난달 1월부터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생보사, 손보사 가릴 것 없이 전체 업적이 다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뭐 회사 내에서 이제 본부회의를 하면 좀 이때는 버티는 게 맞는 것 같다. 포기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언젠가 또 돌고 돌듯이 기회는 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 진짜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주간 시장에 꾸준히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상품을 어떤 걸 들고 올까 하다가 좀 현재 상황에 맞으실 만한 혹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상품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 회사 전체 상품군인데요. 여기서 사실 대리점 채널에서는 여기 연금 쪽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변액연금을 많이 판매했었는데 변액연금, 연금 시장이나 변액 시장 자체가 계속 타겟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뭐 금리형 종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또 달러를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작년 9월에 달러 월납이 나왔고 17년도부터 계속 일시납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시납이 최근에 좀 반응이 좋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게 4월 말까지만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납 회사가 판매 중단을 시킨다는 거 어쨌든 고객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께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거든요. 회사가 지금 떨어지는 금리를 감당을 못해서 4월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 아마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짝 절판화법으로 판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자료는 고객이랑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녹화가 돼서 부담스럽긴 한데 고객한테 들이시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뭐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얘기 나오면 그냥 만들었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이름을 넣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예, 출처만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달러는 일반적으로 고객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인식을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고객 머릿속에 달러는 어떨 때 쓰는 돈이죠? 예, 그냥 여행 갈 때만 쓰는 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부자들이나 자산가분들은 달러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습니다. 달러라고 하면 안전자산으로 많이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의 그 포트폴리오상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중 DB 고객이라든지 뭐 지인들이나 대다수 고객들은 달러 하면은 여행 갈 때 얼마나 환전한지 이 생각 말고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각을 먼저 한 번씩 바꿔주셔야 됩니다. 은퇴 후에 해외에 살고 싶다. 제가 요걸 들고 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있다. 대체로 젊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대답을 많이 주시고요. 60세 이상 분들은 없다라는 대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든지 가서 부딪히면 살 수 있다고요. 없다라고 대답을 주신 분들은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일적인 부분. 근데 제가 여쭤봤을 때 첫 번째는요. 택배가 다음날 안 온다 했어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택배로 얘기를 하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다른 나라가 못 누린다 이거죠. 굉장히 우리나라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전체 통계는 6대4 정도 나왔고요. 뭐 어느 나라 가고 싶냐 했더니 절반 정도가 그나마 익숙한 언어, 영어권 국가를 선택을 했어요. 6대4의 뭐 절반 정도였는데 재밌는 건 이거였습니다. 어느 돈으로 받고 싶냐? 어느 나라 돈으로 받고 싶냐 했더니 이게 무슨 나라 돈이죠? 미국 달러였어요. 85%가 미국 달러를 받고 싶다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달러는요,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 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번거로움 정도만 감수하면은 그 나라 화폐랑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 그 나라 화폐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동남아시아를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 환전하려고 하면은 잘 해주는 데도 없고요. 그나마 해주는 데서도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근데 달러는 어디를 가도 제값을 받잖아요. 여기서 맨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나라를 가도요. 달러라는 말은 문의는 달러지만 그 나라 돈이랑 똑같이 취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의 통용화폐라고 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달러에 대한 생각을 약간이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뭐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뭐 달러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뭐 금이 어쩌고 이런 얘기 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정도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만 바꿔주시면 오늘 얘기는 결국 연금이잖아요. 그럼 화폐 가치 한번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1990년에 순경 사모범 구급 공무원이잖아요. 급이 얼마나 됐을까요? 30년 전입니다. 딱. 세전으로 얼마 했을까요? 네. 100 한참 아래예요. 100보다. 30. 예, 거의 근사치입니다. 25만 원. 30전에는 25만 원.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는요. 화폐 개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때 만 원은 지금도 만 원이에요. 그냥 돈 크기가 약간 줄어들었다 정도. 근데 개혁은 안 했거든요. 그 말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다는 얘기죠. 물가가 올랐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세금 떼고 19만 9천 원이었어요. 뭐 각종 공제금 떼면 이때 20만 원이면 4인 가족 사는데 지장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 부족하셨어요? 아, 이때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 돈이.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 수익은 아니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검증을 받았어요. 90년대에 경찰 말고 구급공무원 하신 분이 계셨어요. 팀장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그때 이 정도 받으셨어요. 제가 100만 원 받았는데. 어떤 거요? 우체국 때 100만 원 받았는데. 우체국이요? 아, 제가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해드릴. 근데 이거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봤을 때는 구급공무원 얘기했어요. 네. 네, 넘어갈게요. 다른 걸 볼게요. 88년에 한국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이 33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 같은 기간에 일본은 잘 사는 나라였는데 160만 원 정도였고 지금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10배 가까이 뛰었는데 일본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를 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로 심각함을 보이고 있죠. 가깝게는요 버스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청소년으로 그 승차권 아시죠? 10장 사면 11장 주고 이렇게 3분의 2씩 잘라고 12장 쓰고 그 제 기억에 80원이었어요. 청소년이. 지금 버스 기본요금 얼마예요? 네, 이것도 정확하게 못 맞추겠어요. 1250원, 누군 1150원, 1350원. 아무튼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거의 20배 가까이 뛰고 있는데 라면이나 월드콘 가격을 보시면 체감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라면 100원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기본 제일 싼 라면도 700원 정도 합니다. 물가가 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화폐 가치가 극단적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형태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고객한테 조금 충격을 주시는 것처럼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남미에 망한 나라가 하나 있죠, 최근에? 지난 10년 사이에 빠르게 망한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인데, 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죠? 네, 돈으로 이게 뭡니까, 모양이? 배를 만들었어요. 왜 이런 장난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에. 장난이 아니라 이게 생계수단입니다, 이 사람들. 돈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여기 들어간 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이 제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그냥 휴지 쪼가리에 가까운 상황인데 바나나 하나 가격은 이만큼 주시면 괜찮아요. 요거 띠지 하나에 몇 장이죠? 100장? 보통 100장인데 제가 세본 게 15묶음이거든요. 한 1500장 정도 주시면 바나나 하나 사실 수가 있어요. 편의점에 1300원 합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 2300원인가? 하는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휴지는 좀 더 심각하죠. 이거 보여드릴 때 어떤 분이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닦아라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더 장수가 많을 것 같아요. 심각하죠? 예, 먹을 건 좀 더 심각합니다. 예, 조그마한 연계닭은 아닌 것 같고 토종닭 사이즈 정도인데 우리나라 토종닭이 1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심각해요. 10,000장이 넘어가는 정도 지불해야 되는데 올해 초에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여행 갔다 왔던 어떤 사람 블로그를 보니까 환전을 했는데 자기가 잠시나마 억만장자가 된 느낌을 느꼈대요. 그 SNS에서 돈 막 찍잖아요. 뭉치가 이만큼 나오더래요. 식사 한번 하려면은 이렇게 숙소에다가 호텔에다 돈을 쟁여놓고 식사하면 이렇게 돈을 뭉치 들고 가서 사 먹어야 된대요. 화폐 가치가 없어서. 재밌는 건 나라가 망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떴어요. 이민을 가거나 망명을 가거나. 근데 뭘 들고 갔을까요? 자기 자산 다 뭘로 처분했나요? 달러로 처분했습니다. 더 웃긴 거는 밑에 있는 중산층 서민들은 무슨 돈을 써요? 달러를 씁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그 나라 화폐가 그냥 달러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하루가 멀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가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제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하면은 그냥 암시장 가서 달러로 바꿔버리면 전부 다. 자국 화폐가 값어치가 없어요. 그냥 나라 경제가 망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뭐 망한 이유는 둘째치고 망하는데 10년이 안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렇게까지 안 갈 수는 있겠지만 앞에 제가 쭉 화폐 가치부터 이렇게 쭉 보여드렸잖아요.
달러를 계속 강조해 드린 이유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연금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가 오면 우리나라 연금이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에 20만 원, 그때 연금보험 20만 원 받으면 지금도 얼마 받아요? 20만 원 받습니다. 그때 20하고 지금 20은 차이가 너무 큰데. 그래서 달러를 보여드릴게요. 73년도에 100이라고 딱 기준을 잡은 달러 인덱스란 지표가 있어요. 주변 상대 국가랑 이제 상대 평가를 해서 맞춘 건데 지금 한 30년, 아니 죄송합니다. 50년이 지났어요. 이때 100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대략?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98, 99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98만 원, 99만 원이에요. 50년이 지났는데 100만 원짜리가 99만 원이 됐어요. 98만 원이 됐어요. 이거는 제값을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후드려 맞은 건가요? 아니죠. 50년이 지났는데 만 원, 2만 원밖에 안 떨어지면 제값 방어하는 거죠. 중고차는 4년만 지나도 반값 되잖아요. 무언가 물건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우리나라 돈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도 보셨잖아요. 달러는 제자리 유지해 왔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돈을 보시면은 73년도에 400원이었어요. 1달러가.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자 환율이 1200원입니다. 1200원 위아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달러는 제자리인데 우리나라 돈은 3배를 더 줘야 돼요.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3배나 떨어졌다는 얘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볼 때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돈은 떨어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달러는 제값을 유지한다. 이것 때문에 미래를 보면 달러를 투자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고객이 여전히 의문인 눈동자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금을 얘기하시면 돼요. 금이랑 달러는 국제시장에서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96년도 이때 초반에 보시면은 한 돈에 얼마였어요? 저때 돌반지 이런 게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안 했습니다. 이땐 돌잔치 하시면 뭘로 많이 주셨어요? 예, 금반지 많이 주셨잖아요. 요즘엔 돌잔치 하면 금반지가 2개 들어온대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만 돈에 25만 원. 여기 공인비 녹이고 뭐 하면 금반지 한 돈 맞추면 30만 원 가까이 육박하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부담스러워진답니다. 고객한테 얘기하시기 좋죠. 금이랑 달러는 같이 움직여 왔어요. 뭔가 국제정세나 이럴 때마다 같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움직여 왔는데 금이랑 똑같다. 뭐 똑같다고 얘기하시면 못하지만 상담하실 때는 약간의 공격적으로 하시면 비슷하다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A, B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예요. A라는 회사는 매달 연금을 25만 원씩 줘요. B라는 회사는 매달 집으로 금 한 돈씩 배달을 해줍니다. 고객한테 여쭤보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다 그래요? 다 금이죠. 여기서 이해가 한 번에 되는 거죠, 고객은. 달러도 똑같다. 금이랑 똑같이 움직였고 안전자산 취급받았다. 지난 30년간 이렇게 움직여왔다. 화폐가 떨어진 달러는 제자리 유지했다.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싶냐? 그럼 다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무슨 생각하는 건 상관없는데 결국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 몰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어느 정도 그 상품 배경에 대한 니즈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 건 종합주가지수, 밑에 거는 이제 달러 차트인데요. 2개 연관성이 보이시나요? 2개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밑에 걸 뒤집어 보면은 묘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진짜 비슷할 정도로 2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약간의 선행 후행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뭐 폭등할 때 달러는 폭락한 거, 여기가 폭락할 때 달러는 올라간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반대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원래 판매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주가와 경기에 연동이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금리라든지 혹은 변액이라든지. 근데 얘는 2개 반대로 움직여요. 그 말은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고객이 뭐 희망적으로 본다 그러면 달러 변액에 투자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난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면 달러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 정도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일시납 월납 2개가 있어요. 17년도부터 일시납이 만들어졌고 월납이 작년 9월에 나왔는데 실상 일시납에서 월납이 파생되다 보니까 일시납이 좀 더 좋습니다. 아니 좀 덜하게 하긴 못하고요. 완전히 더 좋아요. 일시불 할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상품 스펙은 그냥 요 세 줄로 상담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실 수가 있어요. 상품명에 달러 평생소득 변액 연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고객이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 변액을 싫어하시잖아요. 변액에 대한 거절 처리 미리 그냥 해버리고 가세요. 선거절을 하세요. 이걸 그 선거절 하기 위한 멘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액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이 나가요.
연금 받을 때 그냥 금리건 뭐 적립금 손실이가 아무 상관없이 요거 세 개 상관없이 그냥 달러로 평생 나갑니다. 변액인데 변액 아닌 상품처럼 되어 있어요. 미리 선거제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연금 전화하실 때는 이대로 흘러갑니다. 두 개가 이렇게 그 연금보험 상품에는 통상 이게 두 개 연동이 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그 전에 판매했던 구자형 연금 있잖아요. 계약금액, 가입금액 한 구자에 얼마 하면 60세부터 생존 축하하면 얼마에 나오는 그거 말고 그 이후에 나왔던 공시율이라든지 변액이라든지 전부 다 두 개가 연동이 됩니다. 적립금이 많으면 연금액이 어떻게 돼요? 경험생명표로 나눠주니까 연금액도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적립금이 떨어지면 연금액도 떨어집니다. 변액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거에 연동이 돼버렸어요. 금리는 최소한 이것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느리지만. 그래서 이걸 싫어했던 건데 저희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적립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똑같이 변액이니까 펀드로 굴러가고요. 연금액은 오르락 내리락 상관없이 그냥 나이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올려드려요.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한테는 이렇게 뭐랄까 선거제를 미리 해주시면 되는데 일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 요동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유리하다, 올라갔다, 그럼 해지하시면 되고요. 찾아가시면 이득이잖아요. 만약에 떨어집니다. 손해를 봐요. 일시납 1억을 넣었는데 막 7천, 6천 막 계속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연금 전화 하시면 돼요. 연금 전화 하실 때 얼마 기준으로 나갑니까? 내가 1억을 냈다 그러면 무조건 1억 기준으로 나가요. 적립금이 빠지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올라가시면은 해지하시거나 중도인출하시거나 아니면 두고 뒀다가 연금으로 받으시거나 상관이 없고 떨어질 때에 대한 걸 거절 처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나는 걸. 그거를 미리 이렇게 연금 전화하면은 원금 약간 녹화되니까 참 말을 공격적으로 못 하겠는데 그 정도와 사자에 약간 경계를 건너시면 분들이 통상 영업을 잘 하시잖아요. 원금 보증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아다르면 아하면 어하면 어인데 원금 보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연금 전환 할 때. 근데 고객이 결국 듣고 싶어하는 단어는 원금 보증이란 단어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기능적으로 옵션 안전장치 다 걸려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스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입 나이가 40세부터인데 요거가 좀 많이 제약이 걸렸어요. 근데 저희는 피보험자 기준이에요. 피보험자는 모니터링 콜 할 때는 상품 내용 들었냐를 안 물어봐요. 그냥 대면하셨고 서명하셨느냐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약자에게 상품 내용, 돈 내는 사람, 연금 받는 사람 전부 다 계약자고 피보험자는 단순하게 조건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자 40세, 75세는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이걸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최저 보험료가 3만 달러. 지금 환율로 대략 3,600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월납은 300달러, 36만 원 정도고 40세부터 동일한데 1월부터 요거 하나가 개정이 됐어요. 월납 중에 이 제가 말씀드린 연금 기능이 다 빠진 게 있어요. 그냥 진짜 달러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연금 생각 없고요. 그냥 난 재테크하는 목돈을 모으겠다. 근데 달러에 대한 관심도 있다. 그러시면 그때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린 기존 변액보다도 환급률이 한참 높습니다. 상품 구조는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내신 보험료 곱하기 지급률. 지급률은 변액과 상관없이 그냥 나이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을 냈다. 60세 분이 바로 받으시면 연금 지급액이 이렇게 됩니다. 4.2%. 1억을 내시면 1년에 얼마란 얘기예요? 420만 원. 60세 딱 내고 저희는 거치 기간이 없거든요. 다음 달 청약 처리 기간 딱 성립을 하면 바로 연금 개시했다. 그러면 4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가요. 솔직하게 적다고 느끼세요? 많다고 느끼세요? 적다고 느끼시죠? 고객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냐? 주택연금 아세요? 영목이지? 주택연금이 60세 몇 프로 받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2.3% 나와요. 주택연금 2.3% 나왔는데 저희가 주택연금보다 2배가 조금 안 되는, 작년까지는 2배가 됐어요. 4.6이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4.2. 근데 이게 원래는 0.2, 4% 줄이려고 하다가 회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걸 단종시키겠다는 거였어요. 5월부터. 그래서 지금 회사는 이 금액도 맞춰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보증으로 찍어주는 게 사실 꽤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적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기대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고객들부터 해서 옛날 90년대 가입하신 분은 더 높아요. 그때는 연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1억을 냈는데 1년에 400밖에 안 나와? 이렇게 부족하시면 사실 모자라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주택연금 비교했을 때. 근데 바로 받으시면 이런데 이분이 바로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거치할 수 있잖아요. 61세, 62세 이렇게 되면 이거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많이 드리잖아요. 오래 거치하고 늦게 받으면 많이 드리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거치기간에 따라 늘어난다 하는데 이거를 1년에 5%씩 늘려드려요. 그러면은 4.2% 받는 거를 61세 받으면 4.2%에 5%를 가산을 해서 드리니까 4.41% 정도 됩니다. 대략. 그게 5%씩 늘어나는데 이 5%는 굳이 고객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늦게 거치해서 받으면 많이 드립니다. 복리로 많이 챙겨드려요. 왜냐하면 저 5%를 말하는 순간 고객이 함정에 걸려요. 제가 지금 5% 드리겠다는 건 연금의 5%를 늘려드리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고객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늘어나는 줄 알아요. 내가 1억을 내면 그럼 1년에 이자가 500씩 붙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더라고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꼬치꼬치 캐물으면 그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아 거치하면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많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많이 챙겨드린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월납도 사실 완납한 시점엔 동일한데 여기 전까지는 그냥 1할 분계 계산이 나눠서 1할 계산이 됩니다. 그냥 완납을 하면은 얼마를 받고 거치하면 얼마를 받는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가입 설계에서 다 찍혀 나옵니다. 가입 설계에서 이렇게 나와요. 얼마를 내시면요. 완납한 시점에 연금액은 얼마고요. 거치하고 나서 언제 받으면 연금액이 얼마입니다. 이게 한 장에 딱 나오고요. 이거 말고 별도로 한 장 뽑으시는 거는 이 장이 나와요. 1년 단위로 거치했을 때 금액이 변동되는 표가 나와요. 이 연금액 예시인데 이게 왜 나오냐면 저희가 청약서를 쓸 때 언제 연금을 받겠다 정해놓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냥 가입부터 해놓고 원할 때 그냥 신청서를 쓰는 구조다 보니까 고객은 언제 받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 한 장으로 딱 보여드리면은 고객님 언제 받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65세 다음에 이때 이 금액이 그냥 확정적으로 나갑니다. 그게 1년 단위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별다르게 설명하고 뭐 다른 데 금리형이나 이런 거에 고객님 얼마 예정 이율일 때 이만큼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건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펀드 수익은 변액 해지한금표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냥 분류해서 설명을 하시면은 고객에게는 이해가 쉬우신데 최근에 일신학 같은 경우는 뒤에 컨셉을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반응이 좋은 몇 가지 컨셉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납 미보증 왼쪽 거는 기존 변액연금 7년에 100%가 나오는 게 변액연금 3.75 표였습니다. 달러 저축 같은 경우에는 5년에 98.7, 6년에 101.7 대략 5년 반 정도면 100%가 넘어가요. 사업비랑 보증비, 수수료 같은 게 훨씬 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수수료도 한 10%에서 15% 정도 좀 줄어들어요. 대신에 환급률이 높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 아예 특정 젊은 층들은 그 달러에 꽂히신 몇몇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거 판매하시기가 괜찮습니다. 추가납이 아직 안 되는데 추가납은 올해 하반기쯤에 개정이 되면은 기존 계약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에요.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추가납까지 된다고 하면은 3년에서 4년 정도 100%를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컨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주택연금 쪼개기를 많이 쓰세요. 뭐 이거는 증권사에서 과거에는 달러 상품 만들었다 하면은 전부 다 고액 최소 투자 금액인데 저희 회사는 3만 달러 진입 장벽을 많이 낮췄다 정도가 장점이고요. 요거는 주택연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표입니다. 60세 6억짜리 돌리면 한 달에 119만 원 나와요. 연금으로 돌렸을 경우에 전화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6억 자산가가 있을 때 저희 거를 가져올 경우 전액 가져오시면 안 되잖아요. 집도 사셔야 되니까 일부 집을 작은데 이사를 가시고 왜냐면 다 자녀는 분가했거든요. 결혼을 했거나 혹은 취직을 했거나 대다수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독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시고 나머지 차액을 저희 거 연금을 돌리셨을 때 이런 금액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산 6억이 사실 그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되면은 제가 그 두 가지 비교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 선배 지점장이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 정년 퇴임하셨고요. 자기 장인어른이 서울에 집에 한 두 채 정도는 좀 자산가래요. 장인어른 삶을 봤더니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린고비랍니다. 콘센트만 보면 뽑고요. 그 변기에 벽돌 넣으시고 여름에 덥게 선풍기로 버티시고 겨울에는 히터 따로 안 떼신대요. 그냥 옷 껴입고 버티신대요. 자산도 계산해보니까 10몇 억은 있으신 것 같아요. 집 두 채 서울에 있으니까 요즘 집값도 올랐으니까. 근데 너무 궁상맞게 사신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보면은 그냥 시골 외곽, 그 경기도 외곽에 조그마한 아파트 3억짜리인가 하나 말고 재산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공무원 정년퇴임만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연금 25일이 되면 나온대요. 한 2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오픈 안 하는데. 근데 자기 아버지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한량일 수가 없대요. 한 달 내내 놀러 다닌대요. 친구랑 약속 잡고 골프 치고 게이트볼 치고 등산하고 막걸리 먹고 막 놀고 나면 20일 되면 돈이 다 떨어져서 집에 온대요. 5일 동안 뭐 하시나 봤더니 일정 짜고 있대요. 다음 달. 집에서 집밥 먹으면서 5일 동안 또 아버지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야 집에서 5일 버티면 돼? 또 돈 들어와? 이러면서 막 일정 짜고 전화하고 자기보다 일정이 더 빡빡하더래요. 그리고 25일 땡 되면 바로 나간대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냐고. 아버님이 더 행복해 보이냐? 맞다고. 돈이 많은 거는 문제가 아니더라. 아버지 나이 때 되면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현금이 안 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신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산보다는 현금이 많이 돌아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거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통하시는 컨셉인 것 같아요. 지방에 제가 이거 강의를 드렸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6억짜리 집이 없다고. 예, 이런 얘기 하셔서 제가 한 방 먹었어요. 서울은 이게 충분히 통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 얘기다. 서울 분은 그랬더니 야 그러면 시세 차익 못 노리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같은 단지 내에서 작은 평수로 이사 가셔라. 원래 사던 인프라나 친구들 못 놓치시면 작은 평수 이사 가면 어차피 시세가 오르면 같이 오르잖아요. 단지 단위로. 입지 위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했더니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구매는 뭐 이거는 그냥 빗대서 얘기한 건데 사람이 살면서 제일 비싼 자산이 뭘까요? 예,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는요? 차 아니에요. 자동차는 세 번째랍니다. 두 번째는 보장자산이래요. 연금이나 보장자산인데 사람들이 세 번째 사는 자동차 같은 경우 첫 번째 제일 비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을 넣고요. 나머지를 할부를 하잖아요. 근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만큼은 이 선수금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전부 다 할부로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납이 부담스러운 거죠. 보장자산 1억, 2억을 만드는데 조금의 일시납도 안 넣다 보니까 다 부담스러운 건데 그냥 보험이 부담스럽구나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험도 다른 자산들처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컨셉을 넣어봤어요. 그냥 고객 데이터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일시납이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앞에 이거 컨셉이었습니다. 고객님 최근에는요 투자하시고요. 수익이 나면 나중에 저 소개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거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 주셔라. 그리고 제가 그 계약 하나 받고 수익이 나면 그때 얘기하자. 근데 손실이 났을 때는요. 여차하면 연금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금 보장되는 장치 다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팔았던 거 보시면은 원금 손실에 마지노선이 없어요. 그냥 DLS, DLF 같은 경우도 원금 전액이 다 손실 났잖아요.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설령 이게 안 되더라도 안전장치가 걸려 있으니까 판매하시기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작년 3월에 법인 대표님 한 분이 35억을 넣으셨어요. 그냥 이분은 40대 초반이셨는데 좀 자유로운 영혼이셨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나 인생 혼자 즐기고 가겠다 해서 그냥 회사 운영하다가 때려쳤어요. 같이 일하던 이사 친구한테 다 회사 물려주고 자기 지분만큼만 빼가지고 그냥 놀겠다고 했는데 그때 튀어나왔던 돈 중에 일부를 건물 살까 고민하셨어요. 35억이니까 대략 대출원자하고 한 50억짜리 사서 임대 수입이나 낼까 하다가 접었습니다. 뭐 머리 아프대요. 등취득세부터 해서 뭐 임대사업자 내고 뭐 공실 따지고 유지 보수에만 싫다. 그냥 넣으셨는데 한 3월에 들어가 있어요. 3월, 4월 나눠서 35억이 총 들어가셨는데 그때 들어갈 때 뭐 계약 하나를 탁 클릭해서 볼게요. 10억을 들어가 있어요. 한 계약. 요 계약 하나에 10억을 들어가셨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환차익까지 계산하니까 20% 정도 수익이 붙었어요. 10억 넣었던 게 12억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분은 되게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가 좋을까요? 앞에 이분 수수료 받았잖아요. 한번 수수료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일시납은 수수료가 유지 환수가 있을까요? 이때 받았던 수수료 제가 대략 역산을 해보니까 월납 연금으로 못해도 1,000만 원 가까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월납 1,000만 원짜리 받았을 때를 볼게요. 지난 1년간 이분은 이 고객님한테 전화 올 때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000만 원짜리 받았잖아요. 그 고객한테 전화 올 때마다 매니저님, 지점장님들 머리 아파요. 왜 전화했지? 자동이체 해지하나? 오만 생각 다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유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계약 받자마자 자기 와이프랑 유럽 여행 갔어요. 한 달 동안. 그 수수료 받은 걸로. 환수 개념이 없잖아요. 더 웃긴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왔어요. 20% 수익 상태잖아요. 이제 해지하시려고 해요. 해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은 앞에 35억에 한 20% 늘어나니까 7억.
그냥 세금 떼고 뭐 해서 한 4억 정도 된다 볼게요. 한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39억, 40억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들어가면 40억에 대한 수수료가 또 나옵니다. 이분은 신났어요. 이 모집하신 분은 신났는데 추가적으로 이분한테 소개도 받았어요. 법인 대표님이었으니까 주변에 자산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지난달인가 20억짜리 또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압을 단순히 그냥 뭔가 이걸로 주력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원래 판매하시는 컨셉에다가 그냥 미끼 상품으로 상담 다 끝나시고 한 번 정도 그냥 꺼내시는 용도로만 쓰셔도 사실 최근에는 이게 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 돈이요 갈 데가 없어요. 4만 달러, 5만 달러 대략 한 4,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고객 그 목돈은 어디에 있냐면 주로 은행에 있습니다. 투자할 데가 없거든요. 오피스텔 요즘에 뭐 이거 변동성 너무 심하죠. 대출 규제 했었죠. 그다음에 뭐 금리 이런 거 같은 금리는 뭐 애초에 기대도 안 했죠. 증권사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주식시장 지난주 주식시장 보셨어요?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고객이 할 데가 없어요. 목돈이 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은행에 놓은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안전장치 걸려있고 투자 수익 괜찮은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고객은 할만하죠. 우리나라 목돈에 투자하는데 제일 부정적인 첫 번째가 뭐냐? 인지도였습니다. 제도권 상품이 아닌 경우.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제 주변 친구들 유사수신행이 많이 가담됐거든요. 판매한다고. 그때 많이 투자 사기에서 날렸어요. 저도 날렸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3천 얼마 날렸는데 아무튼 그 목돈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욕구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어쨌든 뭐가 됐든 제도권이잖아요. 여기 마크가 있잖아요. 제도권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는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품, 고수익을 유도하는 이런 상품 못 만들어냅니다. 이 제도권 범주 내에서는 생각보다 규제가 빡빡하거든요. 이런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하신다면 어느 정도 고객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지금 5월에 판매를 중단한다까지 이미 공지가 다 날라왔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었다는 상품, 그 말은 고객에게 유리하다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판매하시기 좋은 컨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말에 저희 장인어른 가입을 해드렸어요. 그때 3,500 최소 3만 달러 들어갔는데 3월 2일 날, 3월 3일 날 달러가 오르면서 그때 한 번에 확 빼버렸습니다. 그때 3,690만 원 정도로 나왔어요. 한 150만 원 정도 4개월 만에 이득을 보고 나오셨거든요. 달러 변동폭은 어쨌든 약간의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1180, 1170 정도 약간 떨어지셨을 때 목돈 넣고 나중에 또 1200 넘어갔을 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웃으실 수 있을 만한 효자 상품이 된다라고 봅니다. 월납은 고객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시납 위주로 먼저 미끼 던지시고 나중에 상품을 판매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끝나고 돌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